푸른밤 김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친구 사이에도 즐겨 듣는 음악이나 즐겨 보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깊어지고요. 남녀 사이 연애라는 것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먼저 파악하고 공략을 해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야 어렵지 않은데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나와 그 사람 사이 느끼는 감정 같은 게 확실히 다를 수 있거든요. 나한테 좋은 부분이 그 사람에겐 전혀 아닐 때도 있고요. 서로의 취향이라는 게 대충 봐선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궁금할수록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는 거죠. 8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 think that possibly, maybe I'm falling for you. Yes, there's a chance that I've fallen quite hard over you. I've seen the paths that your eyes wander down. I wanna come to. I think that possibly, maybe I'm falling for you. No one understands me quite like you do, through all of the shadowy corners of me. I never knew just what it was about this old coffee shop I love so much. All of the while I never knew. I never knew just what it was about this old coffee shop I love so much. All of the while I never knew. I think that possibly, maybe I'm falling for you. Yes, there's a chance that I've fallen quite hard over you. I've seen the waters that make your eyes shine. Now I'm shining too. Because, oh because I've fallen quite hard over you. If I didn't know you, I'd rather not know. If I couldn't have you, I'd rather be alone. I never knew just what it was about this old coffee shop I love so much. All of the while I never knew. I never knew just what it was about
8월 2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랜덤 피그의 Falling in a Love at a Coffee Shop 이었습니다. 되게 로맨틱한 노래지 않아요? 곡 자체가. 저는 푸른밤에서 소개 예전에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그때 이 노래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와 되게 로맨틱하다. 되게 뭔가 자연에 던져진 기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커피숍 얘기네요. 1052님. 통했어요. 저 조금 전에 이 노래 들었었거든요. 들으면서 푸른밤에 신청해야지 했는데 오늘 첫 곡으로 나올 줄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또 공통 분모가 되면 취향이 맞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아는 노래가 이제 라디오에서 틀어질 때 상당히 반갑고 나랑 잘 맞는 주파수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하잖아요. 많이 오십시오. 0525님.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사가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몇 시간을 떠들어도 즐겁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잘 쉬다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취향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또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취향이 진짜 안 맞는데 그냥 이 사람하고는 말은 잘 통하는. 그래서 취향 얘기 나오면 상당히 티격태격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게 되는 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관계에 있어서는 재밌는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 북클럽 열립니다. 제주소년 박경환 씨 그리고 라이너스 담요 연진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킹키부츠에 초대합니다. 이지훈, 김호영, 정성화, 강홍석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 홀이고요. 저희는 9월 4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티켓 준비했습니다. 10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서울 패션 페스티벌 2016에 초대합니다. 박재범, 그레이, 로꼬, 도끼, 빈지노, 제시, BY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무대와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톱 모델들의 런웨이 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어셔의 노래입니다. 어셔 노래 소개해드린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추천받았던 그런 노래인데 Something Special이라는 노래입니다. 어셔 노래 정말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춤도 너무 잘 추는 그런 가수죠. 저는 사실 어셔의 활동이 요즘에 그렇게 왕성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런 아티스트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퍼포먼스도 잘하고, 예, 그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면 춤을 좀 잘 못할 것 같고, 무대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그 외 어떤 무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셔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지금도 상당히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예, 요즘도 상당히 즐겨 듣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얼마 전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예,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어요. 어셔의 Something Special 듣겠습니다. For the lovers, follow me. Clearly this is new for me. I get excited when you're here, my dear. Make no mistake, you are all I see, sugar. My vision's never been so clear. We both know that I've been running so long. This time love won't let me leave. Please be patient, hesitation aside. We're almost where we need to be. But in the meantime, let me say what's on my mind. Baby, I think we've got something special. Girl, you and me, together we'll take over the world. You know I love you, I need you so happy, I just wanna let everybody know. Think back to the time when I was scared to let it show, having too much fun with this and that or one. Now that you're mine, yeah. Somewhere along the way, everything fell in place. I'm so proud of how you represent me, baby. Rather rockin' the money, Dolce Gabbana, Roberto Cavalli, Louis or Gucci, girl. No matter what you wear, you do your own with it. I'll feel the same years from here. Yeah. But in the meantime, let me say what's on my mind. Oh, listen, I think we've got something special. Girl, you and me, together we'll take over the world. You know I love you, I need you so happy, I just wanna let everybody know that I think we've got something special. Girl, you and me, together we'll take over the world. You know I love you, I need you so happy, I just wanna let everybody know. I need you, baby. I need you, baby. I need you, baby. I need you, baby. You're mine. Somewhere along the way, everything fell in place. Hey, I think we got something special. Girl, you and me, together we'll take over the world. I need you so happy, I just wanna let everybody know. I think we've got something special. Girl, you and me, together we'll take over the world. You know I love you, girl, I need you so. I'll never let you go. No. You're so special. 어셔의 Something Special 듣고 왔습니다. 6924님, 노래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저만 그렇게 들리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기타의 리듬이라든지
어셔의 어떤 창법 자체도 그렇게 뭐랄까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가볍게 부르면서 이제 뭔가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노래 되게 어려운 노래죠. 8525님, 종현 DJ 망했어요. 혼자 앞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아졌어요. 출근 어떻게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제 손으로 앞머리를 잘라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앞머리를 제가 잘 잘랐었어요.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그래서 제 친구들이, 남자 학생들도 앞머리 자기가 잘 자르거든요, 많이들.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좀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앞머리만 잘 자르던 거였나 봐요. 그래서 다 저랑 앞머리가 똑같이 생겼었어요. 몇 명이. 그래서 되게 재밌었었는데, 또 학생 때야 또 그게 또 어떤 추억으로 남겠지만, 8525님은 지금 당장 내일 회사를 가셔야 하는데, 앞머리가 좀 별로라고 하면 모자 혹은 앞머리 없는 헤어로 넘기시는 방법 쪽을 좀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허정현님, 저 오늘 처음으로 기차 여행 왔어요. 여수 밤바다에서 푸른밤과 함께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안 듣고 잠들기가 어렵네요. 여행지에서도 푸른밤과 함께 필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가셔서 여수 가셨다고요? 여수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여수 밤바다. 저는 사실 여수 밤바다 공연하러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묘했었어요. 저의 어떤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있었던 공간이 아닌데, 음악으로 먼저 접하고 그곳을 가서 막 바다를 보고 그랬을 때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바다 되게 좋아해서요. 그때 여름이었나 겨울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겨울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행복이님, 어머니께서 간식을 사오셨는데 참고 있답니다. 배고프진 않지만 입에 넣는 습관이 있어서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지만 더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힘드네요. 연예인들은 진짜 대단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신데 좀 눈에 보이면 많이 드셔서 체질에도 불구하고 살이 좀 찌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건강을 위주로 체중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콘서트가 있어서, 샤이니 콘서트가 있어서 연습을 하면서 좀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좀 먹는 것들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이 먹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 요즘에 그거예요. 염분, 나트륨을 최소화하는 식단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다가 못 먹겠어서 바꿨어요. 닭 안심살로. 텐더살. 텐더살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참 부질없다는 생각도 가끔 들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1194님, 저 내일 유럽으로 14박 15일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여행 계획 짜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네요. 여행은 원래 즉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부질없는 생각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4박 15일이면 즉흥으로 다녀오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또 생기면 조금은 아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모르죠. 여행이라는 게 또 즉흥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계획을 짜 나가면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것도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194님이 어떤 여행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게, 내가 어떠한 이유로 여행을 가는지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계획을 짤지 아니면 가서 계획을 짜볼지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영수님, 와, 방학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다 돼가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개학하지 못한 걸까요? 날도 덥고 안 그래도 축축 처지는데 말입니다. 공부가 전혀 안 돼요. 마음의 방학은 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의 방학, 예. 방학식이 언제였나요? 마음의 방학이 언제 되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마음의 방학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방학했다고 해서 또 항상 마음이 여유롭게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몸이 막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결국엔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씨 지금 또 바뀐 일상 때문에 조금은 골머리를 쓰실 텐데 몸을 먼저 움직이시길,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따라갈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넬의 드림캐쳐. 이 곡 들을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푸른밤에 넬이 나옵니다. 멤버분은 모두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 테니 넬에게 궁금한 점들 문자나 미니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넬의 드림캐쳐 듣고 올게요. 누군가에겐 너무도 쉬웠던 이름을 내겐 어려웠어. 머물고 있어도 그곳에 없었고 세상은 신기루 같았어. 외롭고 외로워라 날 둘러싼 모든 게 점점 더 날 혼자이게 해. 괴롭고 괴로워라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But I hold on 이 순간을 잡고 놓지 않겠어. 너와 나 우린 달랐음은 잘못되진 않았어. 소리쳐봐도 메아리가 없는 세상은 무향실 같았어. 지치고 힘들어라 내가 꾸는 꿈들이 점점 더 날 작아지게 해. 차갑고 차가워라 맘은 너무도 뜨겁고 현실은 얼음장 같아. But I hold on 이 순간을 잡고 놓지 않겠어. 너와 나 우린 달랐음은 잘못되진 않았어.
영국의 한 중학교에는 교실마다 Q&A 박스라는 게 있대요.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나가 자꾸 제 휴대폰을 훔쳐봐서 고민이에요. 같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익명으로 적어 넣으면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답을 달아 다시 상자에 넣어둔다고 하죠. 그 답이 정답일 순 없겠지만 함께 고민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돼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푸른밤 고민상담소 월요포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지금 시작합니다. Some don't know how to handle it. Always reaching out in vain. Just taking the 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책으로, 책 속의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포클럽 푸른밤의 고민 리스너 두 분이죠.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그리고 제주소년 박경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민 리스너. 고민 리스너. 아, 그렇게 많이들 들어주시니까. 네. 자, 그래요. 오프닝에서 어떤 영국 교실의 재밌는 네. 풍경 소개도 네. 해드렸어요. 그게요. 지난번에 저희끼리 얘기했던 그 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답글 달아준다고. 네네네네네. 근데 요즘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고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두 분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 모르는 누군가라도 네. 나에게 이런 대답을 해준다면. 네. 그런 전 걸 그래서 라디오 오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게 크게 피곤한 스케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말이죠. 예,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저희가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늦어서 피곤하다고는 졸려 얘기했지만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요. 얘기 나누는 네. 것은 맞아요. 예, 들어오면 힘이 각성돼요. 됩니다. 네네. 뭐 어찌 보면은 얘기를 나의 고민을 막 털어놓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얘기를 함께 나누고 고민을 나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영국의 이 중학교의 Q&A 박스에는 주로 이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지는 뭐 실명 거론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또 이 작업에 그런 수를 이루지 않, 한 90%는 이루지 않을까 싶네요. 이 나의 어떤 이 고민 자체를 네. 한번 왜냐면은 어렸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뽑는 거 안 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 1위부터 5위 정말.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습니다. 주로 그런 걸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연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화 풍경, 누군가가 그리고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어떻게 고백하죠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저는 무조건 돌직구 스타일이라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일단 그냥 말을 하는 게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 쪽에서의 고백은 아무래도 네. 그런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여자도 뭐 요즘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면 지난번에 연진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 쪽에서의 고백은 네. 성공 확률이 한 90% 이상일 때 하는 그거는 거다. 여자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도 남자는 여자나 고백을 할 때는 일단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봐라. 네. 일단은 그런 행동으로 말씀 해주셨죠. 호감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눈치채야 돼요. 아, 네. 얘 너 고백하겠다. 이거를 눈치채도록 해놔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그래 나야 뭐 서로 민망할 일도 좀 더 줄고. 네. 핸드크림 괜히 많이 짜서 좀 덜어주는 뭐 그런 스킨십으로. 그게 뭐죠? 처음 봤는데. 아, 처음 들으세요? 대단한데요? 있네. 엄청난데요? 그런 그건 저는 잘 예능에서 배워가- 들은 건데. 잘 배워갑니다. 역시 유부남이야. 역시 결혼한 게 이유가 있죠. 이유가 결혼하는 있네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써보세요. 그래요. 한 주간 좀 어찌 지내셨어요? 그래도 날씨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너무 더워요. 네. 저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모두들 에어컨을 틀어서 실외기가 가동되면서 밖에 공기가 예. 더운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저는 그런 좀 것도 좀 느꼈고요. 네. 덥지만 저는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하던 작업을 이제 좀 털어내서 오늘 후반 작업을 하고 마스터 CD라 그러죠. 그거를 공장으로 넘겼습니다. 혹시 유상봉 씨? 솔로 1집 정말요? 예. 나오는군요. From Summer 여름이 가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나와야 돼서
8월 30일 발매 예정인데 오늘 넘겨서 아주 기분이 산뜻합니다. 그렇군요. 뭐 홀가분하시겠어요. 네, 정말 홀가분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기간이 13년이었거든요. 이야. 진짜 기네요. 13년이면 그 영화 중에 노예 13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12년인가요? 아, 네, 12년. 1년 더 갔습니다. 심지어. 야, 영화에 제주소년 데뷔랑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제주소년은 실리지 못했던 곡들 네네. 모아서 우수한 트랙들로 모아봤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하나 왔는데요. 5918님이 포털 사이트에 생각 없이 연진 두 글자를 쳐봤다가 소름. 국어사전에 언니 이름이 있더라고요. 연진, 진리를 연구함. 언니 뭔가 학자를 써도 잘 했을 것 같은 이미지긴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는데 아니 경아 씨가 아까 이거 원고 같이 보면서 누나 왜 이렇게 팬이 많아요? 지난주 원고 있나요? 5918님 같은 분인가? 저번 지난주에도 사연 보내주신 그런 어떤 분일 수도 있죠. 부럽더라고요. 네. 경아 씨한테도 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경환 좀 쳐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경환. 예. 뭐 노래 듣고 와서 뭐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요. 월요 북클럽은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도착한 고민 사연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도움이 될 만한 책도 한 권씩 골라 오셨으니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실시간 고민 사연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그리고 경환 검색한 내용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연진 씨가 알려주시죠. 네, 경환 검색하신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스몰 토크 듣고 오겠습니다.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doing lately? Tell me now. Same as always. I can't believe the way time flies. It must have been million years ago. Really? Tell me, is life treating you well? Could be worse, I can't complain. And how about you? When it rains, it pours. You haven't changed at all.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We love those empty words. What a day, so nice and warm, don't you think? I've been told we'll get some rain this afternoon. It's time for me to go. But have you heard the latest news? That you know who did you know what with you know who? You don't say. You look fine, what's new, how is life? Pretty good, and how's your car, your kids and wife? Not too bad, and you? I really have to go now.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We love those empty words.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and over and over again.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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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and some ea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Let's talk about it.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After 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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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those empty words. 네, 더 리얼그룹의 스몰 토크 듣고 왔습니다. 아, 리얼그룹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네. 리얼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펠라 기가 막힌. 네. 저 중창부였는데 리얼 그룹을 동경했었죠. 많이 듣고 모든 따라하려고 중창부가 동경했던 팀이죠. 그 지금 들으시면서 두 분 다 약간 베이스 따라한 것 같아요. 뻔뻔뻔 이러면서. 예, 리얼그룹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없이도 상당히 멋진 공연을 잘 해내는. 네. 요즘엔 펜타토닉스가 있다면 한 10년 전에 리얼그룹이 맞아요. 엄청 많은 것들을 또 들려줬었죠. 네. 송가연님, 경환. 가벼운 질환이라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가벼운 질환. 아, 네, 요즘에 좀 이런 경환 뜻이- 있으세요? 경환 씨. 저는 언제나 경환을 좀 안고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건강검진 최근에 했는데 네. 괜찮다고 날라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김민정님. 경환하다, 바뀌거나 바꾸다라는 뜻이래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에게 배움을 주는 푸른밤. 그래요. 경환 씨 뭐 경환할 계획 있으신가요? 이거 웃긴데요. 뭐 슬슬 경환해 보려고. 이제 음악도 그렇고. 예. 0525님께서는 경환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로 보내는 환전을 이르는 말이래요. 왕돈이당. 이렇게 많은 뜻이 많은 있었군요. 뜻이네. 예. 이건 어떻게 걸어야 되지? 이 경환 어떻게 이미 서울에서 사귀고 계셔가지고 예, 예. 쉽지가 않네요. 제주에서 좀 지내다가 아, 네. 제주에서 경환하실 때. 네, 경환할 때 얼마나- 동전이랑 같이 제가 아,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최수정님은 이행시를 갑자기 네네. 네. 견 오빠 네. 환땡하게 좋아해요. 환하게 좋아하시다.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저 정도나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네요. 예. 자, 월요 북클럽 라이너스 담요 연진 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들 바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첫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 사연입니다. 들어볼까요? 세 분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세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한 편이신가요? 저는요, 혼자 있는 걸 무척 싫어하거든요.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살다가 대전에서 서울로 취직하면서 따로 나와 살게 됐는데요. 첫날 퇴근하고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나 혼자 이제 뭐 하지? 나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질 때까지 실컷 놀고 집에 들어가선 잠만 자는 거죠. 가끔은 친구와 만나기로 해놓고도 친구한테 급하게 일이 생겨서 약속이 취소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연락처를 뒤지고 뒤져서 어떻게든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만날 사람이 없는 날에는 퇴근 전부터 혼자서 뭐하지? 혼자 있기 싫은데 걱정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괜히 집에 들어가서도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너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고 나 뭐 할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다른 친구들 SNS를 보면 혼자서 영화도 잘 보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하던데 왜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혼자가 되면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혼자라는 게 어색하고 불안해하는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제이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공감 갑니다. 그리고 특히 연락처 뒤지는 거. 맞아. 뒤적뒤적. 네, 꼭 한 번쯤 이제 그냥 대화 나누거나 문자라도 하거나 뭐 이러고 싶은 적적한 마음 들 때 네네. 연락처를 뒤지다 보면 전 더 적적해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전화도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오, 아. 맞아요. 지금 니은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없나? 니은이 뭐야? 기획에서 히읗에서는 없어요. 특수문자까지 가요. 김씨가 이렇게 많은 게 요즘엔 없나? 특수문자까지 갑니다. 예, 진짜. 예.
좀 어찌 보면은 내가 이런 상황을 좀 공유할 사람도 없다라는 게 아쉬울 때도 있고, 나 뭐 하고 지낸 거지 요새? 뭐 어떻게 산 거야 나 이런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요. 제이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혼자 있는 시간들 두 분은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일단, 가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가족들 중에 두 분은 말씀을 잘 못하시고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그렇죠. 아이분들. 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데 이제 주로 뭐 안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걸쳐놓고 기타도 이렇게 한번 쳐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이전에 그 하던 그런 창작들을 네. 또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창작은 요즘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신 네, 요즘 좀 필요합니다. 경원 씨의 상황이었고요. 저도 아직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 진짜 중요해요. 저는 무조건 뭐 카페나 되게 폐쇄된 공간 같은 데로 가서 혼자 생각하고 뭐 정리하고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다이어리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없으면 몇 주 동안 없고 이러면 되게 불안하고 뭔가 정리 안 된 기분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제가 혼자 살던 네. 굉장히 자취 기간도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집에서도 혼자잖아요. 작업도 그렇죠. 혼자 할 수 있고 뭐 책을 읽거나 쓰거나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네. 집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매일같이 도서관에 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왜 집에선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진짜? 책상도 뭐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하는데 장소의 잘안 힘인 돼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그렇죠.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연자분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혼자 네. 무언가를 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792님. 6792님께서 혼자 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계속 찾다 보면 점점 더 혼자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꺼놓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은근 혼자 할 수 있는 게 꽤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휴대전화랑 진짜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더더욱이나 휴대전화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좀 그 SNS가 가져다주는 고독감 같은 게 있잖아요. 한참 보다가 남들 굉장히 뭐 어디 여행 가 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딱 껐어요. 난 그러면 뭐야. 아주 적막한 거죠. 나의 현실. 네네. 나는 지금 할 거 없어서 남의 일상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중인가라는 좀 자괴감이 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물론 그게 좀 맞는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NS를 보면서 뭐 그런 뭐 회의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근데 또 그런 기분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가올 때가 있긴 하니까요. 네. 예전에 제가 바로 그 뉴스를 이렇게 공유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SNS를 하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 그랬더니 조정치 씨가 네네. 그걸 리트윗 하시면서 함께 불행해지자고. 우리 다 함께 불행하려면 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휴대폰을 들고 각자 불행해져요. 다 같이. 다 봐라. 다 함께 불행해지자. 그거였어요. 참 뭐 아이러니기도 하네요.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SNS인데 SNS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라는 소식을 SNS로 접한다라는 그렇죠. 것 자체도 좀 묘합니다. 자, 그래요. 이분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본인의 글을 가져오셨군요. 네. 이게 다섯 뮤지션의 산문집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란 책이 있는데 네. 이게 저랑 주윤아 씨 그리고 몽구세이 몽구 씨, 김목인 씨, 이영훈 씨 이렇게 같이 썼던 책이에요. 네. 산문집이에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데요. 제가 썼던 글 중에 외로움에 대한 글이 있어서 네네.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 한번 적어본 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보다 어린 시절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게 많은 것처럼 과장했었다. 이런 걸 다 혼자서 한다고 하면 어른스러워 보일 거라 기대했다. 마냥 어렸던 그때는 혼자 식당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멋있게 느껴졌다. 혼자 영화나 전시를 보러 가면 또 어떤 멋있는 사람이 나처럼 혼자 왔을까 궁금해서 두리번거렸다. 지금의 나는 적당한 식당만 물색하면 혼자서 식사를 하고 반주도 한다. 혼자서 영화관 좌석 깊숙이 파묻혀 엉엉 울고 박장대소하고
혼자서 비 내리는 한강변을 몇 시간이고 걷고 다른 나라에 모르는 길을 혼자서 헤맨다. 혼자서 천장에 전구를 갈고 가구를 옮긴다. 외로움이 나를 각성시킨다. 외로움이 나를 예민하게 하고 관찰하게 한다. 혼자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좀 달라지더라. 어딜 가나 시선에 걸리는 수많은 커플들을 구경하며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무겁게 고민했다. 평일 낮 도서관 한 서가에서 책을 쥐고 허공을 보며 이 여유를 죄스러워하지 말자고 나를 다독였다. 죄다 낯선 풍경뿐인 타지를 돌아다니며 의식하지 못했던 익숙한 것들을 그리워했다. 비 그친 길가에 출몰한 지렁이로도 옛사랑이 떠올랐고 발끝에 쉴 새 없이 차이는 작고 작은 기억들의 양에 놀랐다. 당연한 둘이 없듯이 당연한 혼자도 없다. 둘인 것만으로 많은 마법의 순간들이 탄생했듯이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것을 보아도 혼자인 것만으로 잊고 지냈던 생각과 흔치 않은 장면을 만났다. 혼자서 하는 것들의 하루 권장량이 필요한 이유다. 네. 네. 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네. 그래서 연진 씨가 직접 쓰신 글 혼자서. 엄청 부끄럽네요, 이게. 아, 글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제목이 감사합니다. 있어요? 이 제목이 혼자서라는 혼자서. 글이에요. 아우 진짜 창피해. 왜요? 그냥 막상 제가 쓴 지금까지 글을- 가져오신 글 중에 제일 좋아요, 지금. 정말요? 진짜 공감합니다. 네. 너무 좀 좋은 부끄럽네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혼자서 하는 것들의 하루 권장량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필요하니.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이 그래요. 글을 쓰셨을 때 또 어떤 마음이셨고 또 본인이 느꼈던 경험담도 좀 담겨 있는데 좀 더 네.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커플로 지내다가 솔로가 되면서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혼자 뭔가를 하는 게 많아지면서 네네. 이게 내가 혼자 다닐 때 둘이 다닐 땐 몰랐는데 혼자 다닐 때는 뭐 다른 게 보이고 잘 몰랐던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참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썼던 글인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 외롭고 막 이런 감정을 다루는 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냥 혼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훈련이 되고 혼자서 지내는 게 좀 익숙해지면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감정. 아니, 저는 좋은-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게, 네. 마냥 어렸던 그때는 혼자 식당에만 앉아 있어도 내가 멋있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공감도 가면서 저는 네.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한 20살, 21살부터 그냥 혼자 식당에서 네.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냥 백반집. 그러면 옆에서 공사하다가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오시고, 네. 뭐 사무실에서 일하다 오신 분도 오시고 할 때 그냥 제가 멋있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좀 오. 묘한 사람 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사실상 저는 아침이었는데 오. 이제 일어나서 집에서 먹을 건 없고 네. 이렇게 민기적 걸어 나와서 부스스한 머리로 아침을 12시경에 먹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이런 일도 하다 오시고 저런 일도 하다 오시고 그 업무에 관한 이야기 막 하시고 맞아요. 할 때 이제 20살이 어리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패턴이구나. 그리고 나도 왠지 어른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기분? 아니, 나는 언제쯤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그런 했었죠. 생각? 네. 그랬군요. 1042님. 네, 혼자 혼자 하는 것들의 하루 권장량 공감해요. 매일 매 순간을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나한테 의지하는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의 하루 권장량 어느 정도인가요? 전 2시간 정도. 2시간. 정확하게 있네요, 수치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이 하루 권장량을 채우지 못해서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고 자야 돼. 완전 공감해요. 아무리 바빠도 네. 스케줄이 아무리 많고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늦게 끝나고 막 그래도 집에 혹은 그렇죠. 숙소에 바로 들어가서 잠드는 경우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2시간만 자더라도 네. 내가
혼자서 갖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어찌 보면 그게 또 사람의 네네. 마음과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휴식인가 봐요, 진짜. 그렇죠. 예. 마음도 쉴 만큼 또 몸도 쉬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마음의 휴식이 좀 더 첫 번째가 된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맞아요. 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6591님. 네, 제가 생각하는 하루 권장량은 3시간인 것 같아요. 푸른밤 듣는 2시간과 자려고 준비하는 1시간, 침대에 엎드려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일기도 쓰고 물론 휴대전화는 멀리 두고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럼 이게 좀 궁금한데요. 두 분은 휴대폰을 네, 갖고 있을 때 이건 또 혼자 하는 시간이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참 아무튼 묘하죠. 요즘에 애매합니다. 많이 침범당하고 있어요. 휴대전화에게. 그리고 많이 피곤해해요. 그래서 휴가를 받거나 그러면 휴대폰을 좀 꺼두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잠수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연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수면 모드로 해놔요. 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혼자의 시간이다. 그리고 SNS 엄청 하고 좀 바보같이 보내고 있어요. 저는 무음을 주로 쓰죠. 아, 그래요? 전 평소에도 언제나 무음이에요, 사실. 잠들기 전에만 이제 소리를 켜놓고, 왜냐면 아침엔 일어나야 하니까. 네, 잠들기 전까지는 좀 아이러니하죠. 잠들 때는 소리를 켜놓고 평소에는 항상 무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실 정말 덜 깬 정신으로 피곤해요.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책 속의 이야기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 북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그리고 제주소년 박경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 북클럽의 코너 속 코너죠. 푸른밤의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질문이나 해. 네. 도도한 오늘도, 분이 계십니다. 네, 해답의 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해 봐야죠. 짧은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유지원 님이 타방송 지금 주파수 돌리면 진행하고 아니군요. 바뀌었군요 이제. 예, 예. 아무튼 유지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2주 동안 1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내일 도서관 가면 일주일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해서 끝까지 읽어볼까요? 아님 그동안 안 읽은 책을 연장한다고 다 읽을 리가 없으니 그냥 반납할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주도권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냥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서 책을 펼쳐라. 네네. 당신이 안 읽으면. 네, 지금 고민 사연 보내실 동안 한 페이지라도 더. 어찌 보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라고 하니까 이건 내 책은 결국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늘려놓고 그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걸 좀 주도권을 잡고 한번 책을 읽어봐라. 네.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우님. 김성우님께서 저는 연극 영화과 입시 준비생입니다. 배우가 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보여줄 때 나를 버리는 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는 법. 배울 때 이제 너를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 봐요. 배우시나 봐요. 예. 네. 물론 뭐 우리 셋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고. 큰 뭐 죄가 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펼쳐보겠습니다. 동요가 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동요가 동요가 일 것이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 캐릭터에 네. 확실히 몰입할 수 없다. 네. 동요를 한다. 나로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는 과정에는 이 자아의 큰 동요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힘내요. 네. 제가 좀 말인 것뿐입니다. 5423님, 오늘 학교 축제에서 익명으로 장미 보내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8개월 동안 짝사랑한 남자애한테 장미를 보냈어요.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게 느껴져서 먼저 다가갔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막상 보내고 나니 걱정도 되네요. 마음을 표현하니까 좀 걱정이 된다. 피드백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풋풋한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유의 리스트를 작성해보라. 왜 좋아하는지, 내가 걔를 왜 좋아했고, 걔가 날 좋아한다고 언제부터 생각하게 됐는지. 진짜 스무스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피드백을 보내던 간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리스트를 미리미리 작성해두고 그래요. 그대로 움직이면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로맨틱하게 또 작용이 됩니다. 네.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좋을 아닐까요? 때가, 네, 맞아요. 좋네요. 간지거릴 때. 성사되거나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지금이 좋습니다. 네. 6660님께서 소개팅 다음날 연락이 없는 상대에게 내일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하는 일일까요? 저는 여자입니다. 해답의 체크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펼치겠습니다. 네. 상상력을 동원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안 할지. 뭐 대부분 소개팅 끝나고서 연락이 안 오는 경우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짐작하고. 그게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먼저 연락 한번 해보시길. 네, 휴대폰이 뭐 물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여자분. 예.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연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아요. 그냥 뭐 그걸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맞아요. 8807님. 고3 입시 스트레스를 핑계로 투정을 부리다가 엄마랑 싸웠어요. 내일 아침에 어떤 말을 꺼내며 엄마께 사과를 해야 할까요? 좋은 말 꺼내주세요. 자, 해답의 책님. 뭐래요? 대답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어찌 해야 하나요? 처음 나왔어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처음 저분이 그렇게 단호하신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왜 그러시? 해답의 책님이 지금 엄마 빙이 됐어요. 그렇구나. 엄마 지금 삐진 살짝. 거야, 지금. 엄마 지금 삐졌어. 아니요. 사과 안 받아요. 아니. 지금 아니요. 그래요. 뭐 어쨌든 결국에 가족과 싸운 건 네. 풀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셔서 어떤 말이든 일단은 얘기를 해서 뭐 어떤 말을 꺼내면서 어떻게든 돌려 사과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엄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엄마. 아니, 엄마. 이렇게. 아니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니 엄마 어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어제 나는 내가 아니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네, 예. 좋습니다. 1028님께서 프리로 일하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일거리가 엄청 쌓여버렸어요. 오늘부터 폭풍 작업 중인데 속도가 늘지는 않고 오히려 느려지네요. 저 어찌해야 하나요? 펼치겠습니다. 일적인 부분. 네. 절대로. 정말 단호하시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네, 절대로. 계속해서 움직이시라. 빨리 이제 하십시오. 프리랜서가 원래 이제 일거리가 쌓여 있고 느려지고 네. 네, 그런 법이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요즘 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날씨가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자, 5527번님. 요즘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 소심해지고 밝았던 성격이 어두워져 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져서 속상해요.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의 책에게 묻고 싶어요. 자, 당신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라. 날 좀 가장 짓누르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두 분 어떠세요?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좀 떨어지시나요? 저는 글쎄요. 매너리즘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거. 뭐 작곡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자면은 일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네네. 내가 좀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할 얘기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예. 저는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오해 같은 게 생기면 제가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든 떠들고 있는데 평소에 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오해받을 때 그럴 때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또 이겨낸 방법들은 또 결국에는 나를 자존감 떨어지게 만든 일을 네. 극복해내는 게 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웅변학원 다니까 생각 중인데. 웅변학원. 예. 그래요. 힘내십시오. 벽을 네. 넘어서시길. 5488님께서 남자친구가 곧 입대를 하는데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기다리는 건 문제 안 되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질려하지 않을까 해서요. 라고 하시는데 예민한 부분입니다. 펼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도록. 그래요. 근데 상당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날
질려하지 않을까 싶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진료할 문제예요? 솔직히 너무 이게- 감사한. 글쎄요,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오, 일말상초라 그러죠. 일병 마루봉, 상병 초호봉에 반드시 헤어진다. 아, 예. 예, 근데 그런 그게 얘기가 꼭 있죠. 남자친구, 아니 여자친구의 변심뿐만이 아니라 예, 네. 예, 예. 이 사람 마음이라는 장병들 것이. 측에서도 오,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그런 증상이 많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전역하고 그렇구나. 나와서 또. 맞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뭐 네. 시기를 따질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줬는데 라는 것들로 인해서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맞아요. 어떤 예. 뭐 알 수 없는 심리들이 또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마음이 남아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맞다고 봐요.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그렇죠. 마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떠나는 게 내가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냥 헤어지는 당연한 거죠. 얘기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쁜 사랑 하시고요. 네, 잘 너무 되실 거예요. 무책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아이유의 마음 들을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 한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해답의 책과 짧은 사연들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시 긴 사연 만나볼까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의 사연이네요. 정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대부분의 자식들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물론 부모님께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챙길 만큼 그런 효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밥은 잘 드시는지, 어디 아프신 곳은 없는지 늘 부모님을 향한 걱정 같은 게 있죠. 아무래도 떨어져 살면서 애틋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는 부모님과 만났다 하면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정말 부모님께 좋은 아들, 착한 아들만 되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집에 들어가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청소는 잘 하고 있고? 에휴, 깨끗이 치워봤자 거기서 거기지. 엄마가 너를 몰라? 물론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저도 알죠.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회사는 다닐만 하냐? 밖에서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물론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 같은 건 싹 잊어버리고 결국 저는 못된 아들, 나쁜 아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 놓고 집에 오면 후회하고요. 반성하고요. 또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왜 인상을 쓰게 되고 말도 밉게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마음처럼 사이가 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과 만났다 하면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고민이라는 Y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뜨끔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매우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부모님과의 사이, 가족과의 관계, 어떤 이런 것들 많은 분들 지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이 한 지붕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네. 더더욱이나 이런 사연들에 공감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연진 씨는? 저 되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뚝뚝한 편이라서 저희 집이 이제 딸이 둘인데 저랑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는 무뚝뚝하고 여동생은 되게 다정한 타입이에요. 저처럼 무뚝뚝한 사람들이 잔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부모님이 한 잔소리 귀등으로 듣는 법을 아직 모르시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정한 성격 가진 딸들은 뭐 가서 그냥 그렇죠. 이쁘게 좀 봐줘 이러면서 애교 떠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진짜 가만히 듣는 게 네. 최고의 토달지 그냥 말고. 토달지 않고. 예. 지금 이제 여기 사연에서 나왔듯이 밥은 먹고 다니냐? 네가 무슨 밥을 먹고 다니겠냐? 먹어봤자 그러니까. 뭘 먹었냐? 뭐 이런 게 나오고 회사는 다닐만 하냐? 밖에서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네.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여기서는 요 두 종류만 나왔지만 훨씬 종류가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당연하죠.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저런 식으로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이제 그 알게 심리가 되죠. 느껴져요, 지금. 이 몇십 년 반복되다 보면 그 말이구나. 또 똑같은 말 하시는구나. 그렇게 네. 되죠. 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우려 섞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족끼리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분위기는. 아, 그래요? 저희 집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서 참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복 받은 것 같아서 네. 그렇긴 한데 가끔가다 이런 부딪힘이 생기면 저는 정말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아하. 조곤조곤 다 얘기를 해요. 어머니께도. 그래서 그게 개선이 돼. 예. 야,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도 얘기를 굉장히 해주시고.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 대화가 네가 잘 이렇게 돼. 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고쳐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서 저는 그런 식의 좀 맞춰가는 네. 그 부모님이라고 해서 항상 제가 다 틀린 건 또 아니고 항상 맞으신 건 또 아니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그렇다고 제가 훨씬 많이 틀리긴 하겠지만은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많이 고쳐 나갔던 편이어서 네. 어머니도 되게 이뻐하시겠어요, 종현 씨를. 저를요? 네. 야, 그렇게 대화가 되는 아들이 참. 모자 관계, 부자 관계라는 거는 정말 부럽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우여곡절이 큽니다. 예.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또 있으셨겠죠. 네, 6176님. 진짜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밖에 나가면 보고 싶고 걱정되는데 집에 오면 서로 상처만 주게 돼서 속상해요. 그냥 잘 들어주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친구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갑자기 죄송하네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더더군다나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괜히 더 토라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게
효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제가 중학교 때까지 뭐 속도 많이 썩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숙사 고등학교로 가게 돼요. 부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기도 보내시지만 제가 선택하기도 해서 부인일 수도 있고. 갔는데요. 네. 주말마다 오니까 너무 애틋한 거예요. 매일 네. 모으지 못하니까. 네, 매일 듣던 그 잔소리는 없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는 뭐 이제 챙겨 먹이시고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있고 그 다음엔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좀 멀리 갔죠, 제주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방학 때만 보는 거죠. 자주 네, 또 오고. 애틋하고. 그 다음엔 군대를 갔네. 그러더니 장가를 네, 갔네. 네, 네. 이렇게 그런 돼서. 식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으면 부모님 자주 못 뵙게 되니까 엄청 애틋하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네. 당장 집이 없잖아요. 네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다 지나고 대학교 지나고 해서 군 생활 마치고 그 시기에 집에서 이제 같이 사는 약 한 달, 원래는 쭉 계속 같이 살 계획이었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쯤엔 안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 생활이 시작됐죠. 본격적인. 네, 9313님께서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마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실 거예요. 저도 자식 입장이다 보니 잔소리 들으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최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던지 애교스럽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걱정 네. 이해하죠. 하지만 또 이해하는 것과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다 걱정의 한 표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사연자분이었고요. 네. 그래요. 경원 씨가 가져온 글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네. 저는 오늘 조정래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네.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 중에서 골라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주인공 강교민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구가 갑자기 SOS를 청해서 네. 달려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잘은 몰랐는데 친구의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었더라. 그게 그동안 노트북에 빼곡하게 쌓여온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예. 그런데 그 일기의 내용인 즉슨 엄마가 변할 리가 없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네네. 예,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인 고등학교 선생님이 친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지 예, 그 장면입니다. 네. 자넨 아들하고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나 대화하나? 무슨 소리냐는 듯 유현우가 강교민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대화는 무슨, 난 마냥 늦게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버리고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대하는데 특별히 뭐 할 말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부자지간에 얘기 한 번 나눈 적 없이 지나가기도 했겠네. 유현우는 머쓱한 얼굴로 눈대답을 했다. 이보게,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은 새끼가 성장해 독립할 때까지 새끼들을 품에 끼고 다독이고 뽀뽀하고 긁어주고 하면서 키워.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보게, 이런 실험을 했어. 원숭이 두 마리를 같은 공간에서 각기 우리에 가둬놓고 먹이를 줄 때마다 한 마리에게는 예쁘다 예쁘다 하며 쓰다듬어주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고 그랬어. 반대로 다른 한 마리에게는 그냥 무표정하게 먹이만 주고 돌아섰어. 근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겠나? 얘기를 나누고 정을 표시해준 원숭이는 건강했는데 다른 원숭이는 먹이를 잘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생기를 잃어가더니 서너 달 만에 죽고 말았어. 사람과 원숭이 사이인데도 그랬어.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겠나? 네. 조정래 장편 소설 풀꽃도 꽃이다 중에서 이 글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연자분이 주신 사연을 초점을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이 글 읽기 전까지 얘기했던 초점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개선하셔야 할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하지만 뭐 사연은 짧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뭐 경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사연을 접하고 뭐 가볍게 생각이 들지 않고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내가 너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실패. 그래서 실패의 결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지만 네. 그런 잔소리의 폐해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사무치는 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래 신작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지금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네.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 써내려간 굉장히 긴 본인만의 일기. 나는 왜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가. 엄마가 바뀔 리 없다. 이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 네네.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글을 골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박준희님. 네. 저도 오늘 엄마와 말 다툼이 있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그냥 지지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셔서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커가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 같아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고 피할 게 아니라 대화를 좀 더 나눠봐야겠어요. 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나는 아무리 커도 애 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법적 성인이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고 직업을 갖게 되면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마지막 예. 제가 이제 뭐 이제 아빠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한 2, 3년 됐는데요. 어렸을 때 예쁘다고 오냐오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언젠가부터 갑자기 책임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너도 철 들어야지. 근데 철 못 들어요 그때. 네. 그냥 우리도 하던 못 대로 하는 드는데. 거예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는 어른스러워져야 돼. 그러면 안 돼를 듣고 또 체벌도 언제 오냐면은 훨씬 더 어렸을 때 오면 차라리 나을 텐데 중2? 중3? 이제 자기 머리 커져서 막무가내일 때 그때 체벌이 시작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체벌은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 반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대하고 있기는 한데 뭐 봐야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시간이 좀 더 흐르셔야 좀 더 경험도 생기시고 아이와의 시간도 갖게 되실 테니까. 네. 그래요. 물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답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있어서는 결국엔 대화거든요. 결국엔 언어로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왜 마음이 힘들었는지 엄마가 아빠가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속뜻이 뭔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일단 제일 급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얘기하기엔 저희 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좀 잘 지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방법이 있을까라고 또 고민해보는 부분들도 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그래요. 오늘 사연 또 많이 소개를 해봤고 누군가 얘기를 쭉 나눴는데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어떠신지? 얘기하다 보면 네, 각성돼요. 네, 맞아요. 집에 가서 못 잡니다. 그래서. 아이고. 경환 씨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경환이 있다고 하네요. 저런 불면증이 있으시군요. 그런 늘 경험이. 안고 가고 있는 경환입니다. 뭐 연진 씨도 오늘은 들어가셔서 다른 일은 없으신가요? 저 오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잠깐 저 오늘 데리러 와주셨는데 정말요? 매주 오신대요. 매주는 아니고 가끔 오시는데요. 오실 때가 또 있으시군요. 근데 참
정말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고 하긴 하지만 정말 사르르 풀리는 장면이 애정 표현할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께든 이제 자녀에게든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면 어떤 잔소리도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네네. 자, 오늘 월요 북클럽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월요 북클럽 게시판에 이야기 남겨주십시오.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드라데이의 Rise Up.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it in you, so we gon' walk it out. Move mountains, we gon' walk it out and move mountains. And I'll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ll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ll do it 1,000 times again. And I'll rise up, I like the waves.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I'll rise up, and I'll do it 1,000 times again. The silence isn't quiet, and it feels like it's getting hard to breathe. And I know you feel like dying, but I promise we'll take the world to its feet. Move mountains, bring it to its feet. Move mountains. And I'll rise up, I'll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ll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ll do it 1,000 times again. For that we have each other, and we will rise, we'll rise up, we'll rise. I'll rise up,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I will rise 1,000 times again. And we'll rise up, I like the waves. We'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We'll rise up, and we'll do it 1,000 times again.
않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작년 6월 부산의 작은 카페 겸 공방에서 커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는 그 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늘 달달한 커피를 사가곤 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커피를 배우던 수강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나를 보러 오는 거라고. 안 그러면 매일 이렇게 올 리가 없다고. 난 아닐 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창밖을 쳐다보게 됐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토요일, 매일 오던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그가 나타났고 평소와 달리 한 자리 차지하고는 주문을 받으러 간 나에게 CD 플레이어를 건넸다. 이걸로 음악을 들어보라면서. 조심스레 이어폰을 귀에 꽂으니 김동률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음악 취향이 비슷한 우리는 그날 이후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그는 카페에 올 때마다 좋은 노래들이 담긴 CD를 가득 건네주고 갔다. 그리고 2번째 같이 밥을 먹던 날 그가 고백을 해왔고 우린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큰 장벽이 있었다. 11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로 인한 주위의 반대.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결혼 얘기도 나누고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남자친구가 받을 마음의 상처도 걱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아껴주다 보면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모두가 축복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우리 예쁘게 오래오래 사랑해요.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근소근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넘어질지도 몰라 아주 캄캄한 밤이 다가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일어서렴 둘이서 꼭 안아줄게 세상 그 어떤 무엇이 더 귀할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하루의 끝, 오늘은 정지은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정지은님이 신청해주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였습니다. 6935님, 사랑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을 해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부럽습니다. 꼭 이겨내세요. 둘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나이 말고도 어떤 벽이 있더라도 또 두 분의 마음이 크고 그 두 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면 또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배하영님, CD 플레이어로 음악 듣는 거 참 좋죠? 휴대전화로도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즘이지만 CD로 음악을 들으면 평소와 달리 잔잔한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나란히 이어폰을 나누어 끼고 노래 듣는 장면이 그려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CD 플레이어는 또 CD 플레이어만의 감성이 있으니까요. 감성뿐만이 아니라 또 음질이 달라요. 예. 그런 부분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두 분의 어떤 취향의 교집합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거겠죠. 나이 차이. 예. 두 분은 나이 차이에서 오는 어떤 벽을 느끼지 못했지만 주변에서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둘이 사랑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사랑을 하다 보면 이후에 생기는 일들, 결혼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관계들의 형성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건 그 둘이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둘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봐요. 물론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관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생각도 좀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뭐 나이, 뭐 그 외에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의 벽들 이런 것들 저는 사실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힘내시길 사연자분. 김채은님, 개강이 다가와서 슬슬 밤낮을 바꾸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억지로 잠에 들려고 하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듣네요. 누워서 1시간은 무조건 뒤척이는 것 같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개강을 안 하셔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또 잠을 못 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준비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 자체가. 재현씨 힘내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나도 좀 수면 습관이라든지 뭐 일상의 패턴 같은 것들을 잘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호혜정님, 지난 주말에 8km 마라톤에 참가했어요.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혼자 가서 혼자 노래 들으면서 뛰었어요. 힘들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는 10km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혜정씨 고생하셨어요. 8km 다녀오셨다. 마라톤도 사실 길이도 그렇고 뭐 코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조건이 있을 텐데 혜정씨 차분히 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목표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달리기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0611님, 오늘 왠지 무서웠어요. 다음 주면 다시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상반기에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면서 자신감도 같이 떨어졌나 봐요. 하나둘씩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멈춘 것도 아닌 뒤로 가는 것만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일이 시작되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주변인들이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내가 뒤처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뭐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은 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내 인생은 또 나의 길이니까 0611님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또 걸어가기 한 발 한 발 내딛기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슬릭의 리쿼 그리고 PJ의 갱스터 두 곡 듣겠습니다. 취하면 곧바로 눈을 감아 아니 취할 때까지 난 말아 아니 애초에 한 가지 색을 담아 아니 애초에 한 가지 독을 알아 아니 사실은 꿈꾸고 싶지 않아 머리 닿으면 두 번은 깨고 싶지 않아 아니 사실은 눈 뜨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모든 일을 고민하고 싶지 않아 아니 만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한 번은 사과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를 본다면 가벼이 용서를 하고 또 막 난 외로가 언악하는 대로 단감각 깨어나기 전에 적어도 여전히 다음날까지 남은 알코올 적당히 핑계로 삼아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내가 아니지만 내가 아닌 나도 내가 아니지 내가 되고 싶은 나로 변해가는 건 내가 되는 건지 내가 아닌지
내가 나로 했던 말이나 또 하곤 했던 모든 일들의 잔상을 따라가 순간들이 연결부터 불어나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는 어지러움 속에 취하면 곧바로 눈을 감아 얌전히 잠이 오기만을 바라 답이 없다면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 도망가는 것이 아니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희미하게 번져 난 의지하는 물음들을 던져 못나지 않은 건 못나지 않은 건지 거울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 취하면 곧바로 눈을 감아 얌전히 잠이 오기만을 바라 답이 없다면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 도망가는 것이 아니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희미하게 번져 난 의지하는 물음들을 던져 못나지 않은 건 못나지 않은 건지 거울 속을 가만히 들여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현실 나머지는 마시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현실만 나머지는 다 뒤로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다 뒤로 멈출 수 없는 시간을 마시고 남은 건 다만 기억도 강난선에 다 벌어지면서 풍기는 악취 등 뒤로 닿지 바닥 아니면 가끔은 푹신한 아침 오늘 아니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얼굴 앞에 더 간단히 풀리는 마취 아니면 누가 그 앞이든 사실은 상관하지 않은 척 숨을 들이마시다가 아직은 다물지 않은 알퀸 자국이 남아 따가운 살 위 실은 다 지나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할 나를 기다리고 실은 다시는 누가 하는 말이든 고마까지 닿지는 말고 실은 나 따윈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아 달라는 부탁이고 실은 나까진 아무런 결말 없이 안아달라는 걸까 취하면 곧바로 눈을 감아 얌전히 잠이 오기만을 바라 답이 없다면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 도망가는 것이 아니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희미하게 번져 난 의지하는 물음들을 던져 못나지 않은 건 못나지 않은 건지 거울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 취하면 곧바로 눈을 감아 아니 취할 때까지 난 말아 아니 애초에 한 가지 색을 담아 아니 애초에 한 가지 독을 알아 아니 사실은 꿈꾸고 싶지 않아 머리 닿으면 두 번 깨고 싶지 않아 아니 사실은 눈 뜨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모든 일을 고민하고 싶지 않아 취하면 곧바로 눈을 감아 아니 취할 때까지 난 말아 아니 애초에 한 가지 색을 담아 아니 애초에 한 가지 독을 알아 아니 사실은 꿈꾸고 싶지 않아 머리 닿으면 두 번 깨고 싶지 않아 아니 사실은 눈 뜨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모든 일을 고민하고 싶지 않아 모든 일을 고민하고 싶지 않아 아니 모든 일이 가리키는 건 알아 답이 없다면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 답을 하고 싶은 나는 내가 마시는 들 숨속에 타는 달콤미를 버린 가벼운 누군가 너의 손을 못 가려고 손마다 손바닥에 나가는 꿈 답을 하고 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보이지 않는 말이야 당남은 죽고 시간들이 만들었던 불완전한 웃음도 Running late, alarm wasn't on. 12:45, gotta be there at 1. Driving fast till she cut me off, and then acting like I was in the wrong. I wanna be the nice guy, but the nice guy always gonna get shut down. Man, fuck all the smiling. I really wanna be gangster. Really wanna be the type that don't take shit from no one. And I'd rather be gangster. Seems like the gangster shit is so much fun. Hey, hey. Oh, I ain't lying. Hey, hey. Oh, I ain't lying. Hey, hey. Oh, I ain't lying. Hey, hey. I'm calling you, you ain't picking up. And I seen you spending money in the club. And all I want is my 40 bucks. I guess paying me back just costs too much. I wanna be the nice guy, but the nice guy always gonna get shut down. Man, fuck all the smiling. I really wanna be gangster. Really wanna be the type that don't take shit from no one. And I'd rather be gangster. Seems like the gangster shit is so much fun.
we can't wait for lunch. I already told him twice what I want. I said no onions or no cheese at all. And I got my order and of course it's wrong. I wanna be the nice guy, but the nice guy always gonna get stepped on. Man, fuck all the smiling. I really wanna be gangsta. Really wanna be the type that don't take shit from no one. Man, I'd rather be gangsta. It seems like that gangsta shit is so much fun. 스트레이의 리퀘 그리고 PJ의 갱스터 두 곡 듣고 왔어요. 신소정님, 인간관계라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사람 한 명 때문에 많이 웃다가 또 울기도 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 싶으면 끝도 없이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친해지더라도 적당히 친해져라. 쫑디가 생각하기에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적정선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른 거겠죠? 그래서 수정씨도 저에게 쫑디가 생각하기엔 이라고 보내주셨겠죠? 글쎄요. 저는 제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게 나이를 떠나서요.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 글쎄 저는 가족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이 나한테 하는 얘기까지도 다 이제 그 정도의 선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친구. 그래서 몇 명 없어요, 친구가. 여러분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밴드 후추스의 돌핀입니다. 후추스는 2013년 데뷔한 밴드인데요. 이 노래는 이번 달 발표한 신곡입니다. 밝은 톤의 신디사이저와 힘이 넘치는 드럼이 아우러져 청량한 젊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24살이 되면 바다로 돌아갈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멤버의 오랜 친구를 떠올리며 쓴 노래라고 합니다. 어느덧 8월도 막바지인데 아직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았죠? 오늘 마지막 곡 후추스의 돌핀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푸른 바다가 떠오른다면 좋겠습니다. 열대야 잘 이겨내시고요. 편안한 월요일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우리 만났던 바다 쉼없이 반짝이던 별빛 그 순간 날 입쓴 파도 줄곧 나는 육지에서 살았지 언제나 그리운 그곳 초록에 빛나던 산호와 난 정말 끔찍해 여긴 24시 되면 바다로 떠날 거야 Up to go to the sea when I'm 24 I want to go to the sea when I'm 24 멀기만 한 태평
숲속을 헤엄치던 우리 둥글고 커다란 코를 좋아해 돌핀 오랜 나의 친구여 항상 둘이었기에 혼자서 즐거울 순 없었어 이제는 자유를 찾아 돌핀 너를 만나고야